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입니다. 2025년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북한의 신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어떠한 잠수함인지, 그리고 진짜로 얘네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지, 만약 그리고 진짜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원자로나 기타 그런 거는 대체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리고 얘가 추종하고 있는 모델이 뭐고 어떤 배를 통해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기사입니다. 25일에 8,700톤급이라고 해요. 핵 추진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다. 그러니까 전략 핵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신들이 이거 되게 기형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구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고 SLBM을 무려 10기나 탑재를 했다. 전례 없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000톤급의 김군옥 영웅함을 연상시킨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배가 배수량이 8,700톤이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이다. 이점 빼고는 딱히 공개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얘가 진짜 원자력 추진이 맞냐? 이 소리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원자력 추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설수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는 게 이 함교가 왜 이렇게 큰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사실 저는 함교가 큰 거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거 좀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은 이제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꽤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겠다라고 항상 얘기해왔어요.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우리는 핵무력 강화하겠다 그냥 대놓고 얘기했고요. 핵무력 강화 중 하나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동력도 원자력이고요. 미사일도 핵무기를 탑재하겠다 이 소리예요. 진짜 완벽한 전략 핵잠을 만들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여튼 여러 주장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원자로잖아요. 얘네들이 이 원자로를 어떻게 공수해왔냐, 크게 두 가지예요. 북한이 원자로를 자체 개발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인접국이 원자로를 제공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원자로를 자체 개발했다, 이것도 뭐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자체 개발해서 배치한 거다 이렇게 말해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요런 생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체 개발보다는 그냥 인접국이 원자로를 제공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거는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정은이하고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지금 북한이 우러전 파병하고 난 다음에 우러전의 그 피값으로 북한 해군하고 공군이 좀 현대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된 이유가 뭐 북한 얘네들이 갑자기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러시아 애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죠. 정은이 입장에서는 지금 싱글벙글 하면서 우러전 한 10년만 더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9월자 기준으로 그 러시아가 북한에게 원자로를 넘겼다라는 첩보가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퍼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원자로를 줬다는 첩보. 세 번째 근거, 잠수함에 원자로를 넣는다. 방사능 물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 차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관련된 보안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전무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러시아가 그냥 원자로를 준다 그러면 방사선 차폐 및 안전관리 인프라가 필요가 없겠죠.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양키급 잠수함에서 원자로 부분 모듈 거기만 딱 떼가지고 다른 배다가 용접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물론 안정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자로의 스펙이나 어느 배에서 떼왔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배다 뭐 이런 거는 뭐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K132 이르추크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년 동안 항구에 있었거든요. 최근 기사에서 25년 12월 8일에요.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 이제 폐기했다고 결정했다고 보도를 했으니까
실제로 결정이 났고 이거보다 더 앞선 길에 이미 얘는 폐기하는 게 결정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 여기 있어요. 즈베즈다 조선소 여기 있거든? 여기서 이제 뭐 스크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원자로를 떼야 될 거 아니야. 원자로를 좀 수리 보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육로로 심포조선소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실어가지고 배로 가가지고 심포로 가던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지금 추측하는 게 K132 잠수함에서 뜯어온 원자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132 잠수함에 있던 원자로의 스펙은 어떤 거냐? OK650 원자로예요. 가압경수령이고요. 출력은 한 대충 5만 마력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해결료는 20에서 45% 정도 되고요. 대충 이 중량이 패키지를 하면은 대충 1000톤. 문제는 얘가 중고라는 점이에요. 원자로를 중고를 쓰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소련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 위협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이 원자로 찾아봤거든요. 놀랍게도 얘 신뢰성과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뭘로 검증이 돼 있냐? 아이러니하게도 크루스코어 침몰 사고로 증명이 됐어요. 아니, 함수가 이렇게 날아갔다니까? 함수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원자로는 자동 비상정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뜯겨 나갈 정도인데 원자로가 안전해. 그러면 역설적으로 야, 이 정도 충격에도 버티는구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구나 라는 소리가 되잖아. 졸라 튼튼하다는 소리죠. 뭐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는 러시아가 직접 관리를 했으니까 북한 애들이 만약에 이 정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뭐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준 OK650 원자로, 얘는 일단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제쳐두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 신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뭘 베이스로 만든 잠수함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자체 설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북한 애들 이제 잠수함 발전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얘네들은 절대로 자기 독자 설계가 없어요. 항상 어디서 설계도를 떼와가지고 개조를 하던가 어디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로컬라이징을 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양키급 잠수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 후보군이 몇 개 있었거든요. 야생급이냐 오스카급이냐 양키급이냐 요걸로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는 양키급으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배를 봤거든? 야생급 같은 경우에는 VLS가 함교랑 좀 멀리 뒤에 있어요. 그리고 오스카급은 함교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키급은 보면은 양키급은 함교 바로 뒤에 VLS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VLS 양도 여기서는 이제 16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는 VLS가 한 10셀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도 부합한단 말이죠. 뒤에 VLS까지 함교를 연장을 해가지고 VLS까지 이렇게 덮는 그런 방식의 개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우리는 김군옥 영웅함에서 이 비슷한 구조를 봤어요. 물론 이제 김군옥 영웅함 같은 경우에는 선체에 비해서 이 VLS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식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방식이 뭐 무조건 틀렸다 나쁘다 이건 아닌데, 이런 구조를 갖다 보면은 당연히 수중 저항이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속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수중 저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선체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선체 소음도 발생하고요. 근데 만약에 통째로 이렇게 함교와 일체화를 시키면 수중 저항성도 줄어들고 좀 매끄럽게 디자인을 다졌다 보니까 수중 소음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구조가 아닐까. 다만 개조 과정에서 이제 VLS가 원래는 이제 12발 들어가는데 양쪽에 하나씩 없애가지고 10셀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이 북극성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얘를 양키급이랑 같은 사이즈 내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크기가 너무 커서 VLS 셀을 하나씩 줄여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정리하면요, 이 잠수함은요 제대로 나오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요런 배가 우리 해역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거슬립니다. 아마 이제 해군이 할 일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의의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배를 건조하고 운영, 배치, 전력화까지 다 한다. 그럼 이 배가 어디에 운영될 거냐?
100% 동해예요. 제가 이제 동해에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는데 매우 높은 게 아니라 진짜 100% 동해에 배치됩니다. 동해 함대는 더 족뱅이를 까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과거 소련이 했던 전략적 억제 및 훈련 활동 있잖아요.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어그로 끌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어그로를 끌 거야. 얘가 이제 이 주변에서 돌아다닌다는 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게는 명백한 위협이고 골치 아픈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한다,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첩보가 들려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따온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건조하겠다고 하니까 얘들도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한 건지, 선후 관계가 어느 쪽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당장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쨌든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그나마 위협을 좀 대응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해자대인데 북한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응을 할 거면 해자대랑 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해군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대잠 전력을 강화하고 대잠 전력을 현대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해자대랑 비교하면은 대잠 전력에서 좀 뒤처진단 말이죠. 노하우가 좀 부족하고, 해자대 존재 이유가 잠수함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걔네가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올지가 문제다. 공동의 적 앞에서는 친구가 되는 게 국제사회인데 싫더라도 협력을 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대잠 초기기도 당연히 이제 더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더 바빠졌습니다. 여하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그러면 2026년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